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일 뿐 추억이라 믿었던 것들은 오래 썩는 기억일 뿐 기억이라 믿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깊은 곳에서 숨쉬는 불행들의 열렬 뿐 불행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상처일 뿐 상처라 믿었던 것들은 새로운 살의 양분일 뿐 살이라 믿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가죽일 뿐 그 살 가죽을 뚫고 너를 사랑이라 믿었을 뿐 길 잃었다 싫었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싫었다 굶주렸다 사랑 따위에 비웠다 지웠다 고작 너란 사람에 쉬웠다 색으로 태어난 시련들의 시작일 뿐 시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끝의 예쁜 이름일 뿐 이름이라 믿었던 것들은 너의 작은 조각일 뿐 조각이라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너의 전부 그 전부를 건넨 너를 사랑이라 믿었을 뿐 사랑이라 믿을 때쯤에 넌 왜 불행의 불을 지피는데 상처라고 믿었었는데 너 왜 새살이 날 용기를 주는데 미련이라 믿을 때쯤에 너 왜 나타나 날 부추기는데 어제 시작이라 믿었었는데 너 왜 오늘의 끝은 나를 밀어내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의 김민희입니다. 네, 비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왔죠. 아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해요. 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고 그 터널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운동 하셨죠? 네, 어제 운동 일요일마다 하시니까. 네. 은희님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어제 운동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강습 같은 걸 안 받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해주신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할 시즌이 됐다. 1년 반이나 했는데 6개월 하신 분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부끄럽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운동을 조금 더 세게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풋살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매번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그냥 숨 조금 차는 정도? 근데 이제 그걸 올려서 강도를 올려서 더 또 이제 해야 그래야 또 실력이 늘고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좀 힘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풋살도 신규 회원 들어왔는데 막 나보다 잘해버리고 하면 좀 위화감 들지 않아요? 엄청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아요. 같이 게임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 저는 정신 승리로 나는 발전을 원하지 않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네. 다시 열심히 좀 해보려고요. 저도 그 느낌 뭔지 아는데 그러다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늘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열심히 할수록 몸은 강해지니까. 강해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강해지는 느낌. 왜 그 집에서 간젤이랑 둘이 계속 서로 등 근육 보라면서 막 둘 다 뭐 흔적도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약간 운동 부심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그때가 제일 재밌을 때. 근데 막 저는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되게 부끄러워요. 왜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딱 앞에 가면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올라가겠거니 이렇게. 근데 못 올라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장식용. 저 이번 주에 네. 플랫폼 P에서 그 제지 회사에서 와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샘플도 주고 그 다음에 1:1 그 면담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샘플 조금 네.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받아왔죠. 네, 엄청 많이 받아오셨는데요. 한땡 재지랑 구루업이라는 네. 그 신규 사이트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종이 같은 거 클릭하면 다 가격이 공개돼 있대요. 보통은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보통은 제지회사 가면 뭐 이렇게 이름이랑 성향이랑 샘플이랑 있고 그 가격은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다 오픈돼 있고 그리고 뭐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반으로 등록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거기서도 퍼센트로 이렇게 할인 들어가는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인쇄사마다 그 할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개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메리트는 종이를 골라서 주문을 해서 뭐 어디로 배송을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서울이랑 경기권까지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래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메리트 있다고 느꼈어요. 상당히 낮네요, 기준이. 그쵸? 5만 원이면. 네. 배송비 이게 근데 퀵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택배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는 플랫폼 피 입점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에게는 똑같은 할인율? 아니요. 그 그룹업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회원가입하는 분. 그러니까 다. 좋다. 에브리원. 그게 제일 좋네요. 소량을 네.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그 수업 자체가 플랫폼 내에서 하는 그 수업은 아니고 다른 분들 다 신청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제목 같은 게 좀 기초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이거 들으면 좀 중복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지식이랑 해서 여쭤봤더니 꼭 오세요. 샘플 되게 많이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샘플을 막 무더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면담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드는 종이 찾으셨어요? 근데 당장에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은 한땡 재지의 그 종이들만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는 찾았어요. 저는 가벼운 종이가 너무 좋아서 클라우드라는 종이가 제일 가볍더라고요. 70g, 80g 나오는데 내지용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좀 퐁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밀도가 없이 좀 구름 같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종이가 70g은 다른 타사 80g 정도, 80g은 타사 뭐 100g 정도니까 책 두께 같은 게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그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이유보다 이 거슬거슬한 느낌이랑 그 가벼운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표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도 다 적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지를 내지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표지는 뭐 하지 할 때 그 아래 표지로 추천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용도 같은 것도 추천이 돼 있군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종이는 뭐입니다. 그런 것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한땡재지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가 수입해가지고 유통했던 전력이 있던 그런 모든 종이를 다 할 거래요. 그런데도 이 한땡재지에서 밀고 있는 그 인스퍼 예전에 그 몽블랑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다양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그 워크숍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종이를 만드시는 분이 와가지고 종이 공정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서 종이가 5갈래로 나뉘는데 그 5갈래가 왜 이렇게 나뉘는지를
그 공정이랑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인쇄 사고 비슷한 거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러프그래스가 비도공지랑 같은 건 줄 알고 했었던데 그 러프그래스 같은 경우는 비도공지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도공지 느낌만 가져와가지고 코팅을 한 코팅지래요. 저는 그거를 거기서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색깔에 그런 큰 실수가 있었구나. 종이만 조금 생각을 했으면 그거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알아요. 비도공지, 코팅지, 러프그래스 그리고 이제 특수지 이렇게 그 구분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도공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코팅 없는 종이, 네. 그냥 종이 그대로 모조지나 네. 이런 것들, 백상지. 그래서 모조지도 회사마다 다르죠. 여러 개 있다면서요. 네. 모조지가 막 몽블랑 M 뭐 이런 것처럼 딱 한 종이 아니고 맞아요. 한 3가지 있어가지고 그 인쇄사에서 좋아하는 모조지로 보통 사용을 한대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회사의 모조지가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가공이 없으니까 제일 저렴해서 모조지고 그리고 잉크를 쭉쭉 받아들이기 때문에 검은색 같은 경우는 희끗하기 쉽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아트지나 코팅지 이런 것들도 뭐 여러 코팅지들이 다 같은 종이에서 코팅을 몇 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코팅은 그 분필가루랑 그 풀 뭐 이런 거 이제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서 어떤 조합으로 몇 번 하는지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코팅지고 러프그래스는 그 비도공지 그거에다가 이런 코팅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질감이나. 그래서 제 경우는 전에 그 문캔 질감이랑 그 뭐죠? 인스퍼. 네, 인스퍼 M이랑 만져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하고 이제 인쇄를 했더니 엄청나게 발색이 좋아가지고 느낌이 완전 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팅을 한 엄연한 코팅지였던 거죠. 그래서 러프그래스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1대1 면담을 하면서 그 사이트 그루땡이라는 거기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데 비도공지로는 그 모조지 말고는 클라우드지가 있었고 그래서 클라우드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인스퍼 M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샘플 있는데 네. 인스퍼 러프, 스무드, 에그쉘 팩 이렇게 막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비도공지도 있고 코팅지도 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날은 못 들었어요. 이 한땡 재질에서는 인스퍼라는 이름 하나로 다 묶어서 모든 종이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만 좀 들었죠. 여기 재밌는 게 네. 친환경 종이 샘플북도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녹차지랑 버드나무지, 알로에지 이렇게 있는데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거 뜯으셔도 돼요. 아, 네. 버드나무랑 알로에랑 이런 게 지금 종이 재료인 건가 싶은데 네.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대나무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알로에는 저 처음 들어요. 그죠? 알로에. 제가 아직 환경지는 아직 뜯어보질 않았어요. 되게 예쁜데요. 막 이렇게 인쇄도 녹색녹색하게 예쁘게 됐고. 대체적으로 좀 미색이 다 있네요. 네. 다 색이 좀 있어요. 아예 하얀 종이는 염색을 하는 거래요. 그렇죠. 알로에지는 알로에 분말을 혼합한 친환경 종이라고 하네요. 혼합한. 버드나무지도 버드나무 잎 분말에 재생 펄프 30%를 함유해서 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뭘 분말. 섞긴 섞는데 그게 한 5년 후에 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한번 해봐야 데이터가 좀 쌓여야 알 수 있겠다. 미니님도 전에 한번 새로운 재질 써봤다가 네. 한번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아주 욕본 적이 있죠.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책인 티나페이의 보시펜츠랑 민디 프로젝트란 책을 만들 때였는데 하필 2권을 다 그 종이로 해가지고 같이 만드셨어요? 네, 동시에 그 책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쇄 에이전시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렴하게 새로 나온 거라 저렴하고 되게 가볍고 자기가 보기엔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럼 그거 써봐요 하고 했는데 책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옆면이 다 막 책 배라고 하죠. 네. 옆에가 다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햇빛을 쓰지도 않았는데 별로. 그래가지고 공기랑 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누래지니까 약 누렇게 누런 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룩덜룩하게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도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수해서 다른 종이로 바꿔서 다시 인쇄를 해주셨죠. 그 바꾼 종이는 또 뭐예요? 그냥 그때는 그린라이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린라이트로 그 신문에 실린 건가요? 아니죠. 미란다 트럼프 때부터 계속 그린라이트를 거의 썼는데 네. 로스트 보이스 가이 때 이제 프론티어 터프라는 종이를 그게 또 새로운 종이를 한번 써보신 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데이터가 있었어요. 몇 개 나온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가볍고 색깔도 약간 칙칙한데 오히려 이제 별색 같은 걸 넣으면 되게 발색이 쨍하게 될 테는 쨍하게 그래서 칙칙한데 별색 넣으면 오히려 쨍하다고. 네. 그래서 이거 괜찮다 느낌이 왠지 뭔가 한국 책이 아니고 약간 외국 서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찾던 느낌이랑 괜찮아가지고 써보기로 하고 썼는데 이제 이번엔 결과가 만족스러웠죠. 네. 그래서 그 제지회사 두땡 제지회사에서 이렇게 홍보물에 딱 엄청 크게 박혔잖아요. 네, 이제 국제 도서전에서 수성종이에서 이제 그 프론티어 러프라는 종이 쓴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네. 누구 손인지 손이 참 예쁘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착 잡았는데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홍보 광고를 이제 찍어주셨어요. 네, 그렇게도 또 광고를 탔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 맨 처음 인쇄할 때 이거 잉크양 너무 많다고 걷어내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TNC라고 한대요. 토탈 오브 커버리지라 해서 종이가 먹을 수 있는 색상의 양. 그래서 왜 우리 CMYK 하면 옆에 퍼센티지 있잖아요. 네. 그거의 합계가 얼마인지 따라 얘기하는 건데 뭐 TNC가 뭐 280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백상지 비도공지인 그 모조지 같은 경우는 280까지만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280이니까 한 200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트지 코팅지들은 아무래도 색을 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코팅을 한 거니까 요거는 340에서 350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후가공을 하면 잉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같이 워크숍을 해주셨던 분도 한류 열풍이 좀 하면서 그런 소속사들에서 이제 자기 가수들 막 이런 거 뭘 만드는데 거기가 거의 검은색 배경에 막 흑백 사진 막 강하게 비추고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그 검은색이 퍼센트가 엄청 높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로 막 싸운대요. 이 색깔 안 된다, 인쇄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서는 우리는 이 느낌을 내야 돼 약간 하면서 이제 시커멓게. 네. 근데 여기 앉은 모든 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종이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라고. 350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TNC였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 개념이 뭔가 했는데 그렇구나.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종이마다 또 잉크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모조지 같은 경우는 200 초반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이게 저는 그림 그릴 때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저는 그냥 갈색 쓰고 싶어서 갈색 썼는데 그 갈색이 막 여러 잉크를 섞어서 만든 색이니까. 그 갈색이 아니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그때마다 조금씩 조절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평소에 엄청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왜 막 해와 작품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 아트 프린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뭘까?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것들은 뭐 DPI를 엄청 높게 보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뭔가 특수인쇄라고 하는데 특수인쇄가 무슨 특수인쇄인지 일반 인쇄 아닌 건 다 특수인쇄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분이 알 것 같아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유명 화가의 그 붓터치 하나하나마다 별색을 지정해가지고 별색을 뭐 한 20개 정도 지정을 한대요. 그 이상도 하고 거의 하나마다 다 한대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그 붓터치에 그 색깔인 애들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가지고 골라내가지고 레이어 처리를 해서 보통은 4개나 5개밖에 한 번에 못 찍으니까 다시 닦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그냥 특수인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비싸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기술 높은 우리가 모르는 기계나 뭐 기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열심히 한 거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노고를 이용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종이는 이 정도인데 맹현 대표님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쇄소 가가지고 종이 같은 거 막 얘기하는데 몇 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몇 년? 몇 년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고 돌아갔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구루 땡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직 그걸 만들고 있지 않지만 9월에는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미니님이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페이퍼맨. 페이퍼맨? 네. 이건 또 되게 오래된 앱인데 개발자분이 되게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책 두께 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책 두께도요? 네. 저는 주로 책 두께 그 디자인할 때 책 두께 구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이 종류랑 그람수랑 뭐 몇 쪽인지만 넣으면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니까 그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출판사 안 그래픽 땡이랑 이제 네. 연계를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 나온 책에 ISBN을 QR 찍듯이 찍으면 네. 그 책에 어떤 종이가 쓰여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또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와. 발전하는 앱이어가지고 이건 다들 이제 깔아 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 만드신다면. 네, 페이퍼맨. 네. 그리고 많은 출판사들이 다 연동돼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되게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따로 샘플북을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없이 맞아요. 좋아하는 책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정보네요. 페이퍼맨. 무료인데 어떻게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원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또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네. 그럼 종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닷가.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네. 민희님 요즘 번역하는 책 있잖아요. 네. 그것도 출판에 관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네. 곧 언제 나오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한 7월 말이나 8월 초? 8월 초? 네. 사이에 나올 것 같고. 넘겼다고 하셨죠, 원고는? 네, 원고 넘겼고 지금 거의 마지막 교정 보고 있는 걸로 알고 표지도 곧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거의 끝을 보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표지 보면. 그쵸, 뭔가 실체가 생기는 느낌이죠. 네. 내용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책은 원래 제목은 This Book Means Business라는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비즈니스다. 그런 제목인데 한국에서는 책으로 비즈니스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정말 읽고 싶네요. 아, 그래요? 뭔가 느낌이 딱 오나요? 네. 오, 어떤 필요해요. 책일 것 같나요? 이제 돈 벌. 네, 책을 보통 한다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돈보다는 꿈?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좀 그래도 대중한테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이 확 닿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기 위한 책, 내 꿈을 실현하는 거 넘어서 약간 돈을 버는 게 맞죠. 네, 그 은혜님이 벌어야죠.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비즈니스에서 책이에요? 이제 돈 냄새를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출판이나 글쓰기 다룬 책들은 보면 이제 최종 목표가 출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책은 출판은 도구일 뿐. 네. 좋다.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이제 책 쓰기를 활용하는. 그래서 책 쓰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고 책을 낸 후에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나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이고 이 책 저자 앨리슨 존스라는 분이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한 25년을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 거의 비즈니스 책 위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책이라 하면 이제 뭐 그런 사업가나 그런 분들이 쓰는 책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쓰는 책들.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다가 이제 자기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2014년에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1년 후네요. 네. 그래서 나보다 후배네. 그거는 1인 출판. 어쨌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범상치 않은 비즈니스 북클럽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되게 유명한 뭐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책 쓰는 분들 한국에서도 유명한 뭐 세스 고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처럼 그분들의 이제 노하우나 자꾸 우리를 갖다 대면 부끄러운데 부끄럽지만 규모는 굉장히 차이나지만 어쨌든 그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소린가? 그렇죠. 제가 읽어보니까 맞아요? 하는 게 좀 이 일이 맞습니까? 빨리 얼른 나와야 될 텐데. 네네. 그래서 이 책은 뭐 되게 목차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 내용들은 짧게 짤막짤막하게 많은 팁들이 이제 쭉 있고 일단은 이제 얼마 전에 은혜님이 브랜딩 그 멘토링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처럼 먼저 그 멘토가 이 멘티의 상황이나 이 사람의 어떤 성향, 목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처음에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의 상태와 나의 비즈니스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타겟층을 노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사업할 때 그 기획서 쓰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알려주고 자기 플랫폼을 키우는 법, 그런 여러 가지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책의 구조를 짜면서 이제 책의 구조가 결국은 내 사업의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자기 책을 쓰는 시도를 하면서 결국 사업도 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요령을 알려주는 거고. 이분은 책을 비즈니스로 삼기 때문에 책의 구조가 이꼬르 사업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책을 내주고 있죠.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의. 그래서 뭐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만약에 뭐 글쓰기 강사로 일하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나서 당신은 글쓰기가 그 메인 잡이니까 그거를 더 그 많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책을 팔아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책으로 영업을 하게 하는 거죠. 내 일을. 그리고 더 확장하게 사업의 이제 그
범위를. 네, 그래서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책 쓰기를 활용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좀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특화된 책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예술가, 크리에이터, 뭐 1인 출판, 사업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책을 내고자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미니님은? 책을 내고자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책을 써봐야 책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책이 그냥 글쓰기의 뭉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을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저는 약간 내 취향이 아닌 책은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야의 책들도 많이 보게 돼요. 에세이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쓰려면 사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 쓰고 싶다? 좋다. 북페어 가면 돈을 더 쓰고 오는 이유가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책 쓰려는 사람 많아지면 책을 읽으려는 사람도 자연스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책에 대한 어쨌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한다는 거고 요즘 같은 시대에 생각하는 건 좀 귀한 일이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독립 출판도 많아지면서 이제 뭐 그런 걸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책의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책으로 나와야 되냐, 뭐 종이 아깝다, 나무에게 미안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걸 근데 누가 판단한다는 거는 또 그게 무슨 기준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그게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기술적으로 책을 만드는 그거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책을 만들 필요는 없죠. 책을 쓰는 것만 말하는 거죠, 저는. 글을 쓰는 거.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글을 쓰게 되면 변별력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지금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자기 취향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다, 많이 팔렸다 그러면 그냥 사는 편인데 자기가 글을 쓰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책이 좋은지도 자기가 스스로 변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책 쓴다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독립출판물이 사실 뭐 활발하게 된 지도 꽤 됐고 이미 그런 시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쓸 수 있다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좀 엘리트적인 그런 접근에서 누군가를 선별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문제가 맞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에 거의 99%를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아직은 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만큼 사람들의 대화 주제에 책이 많이 오르내릴 정도는 돼야 출판 시장이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지켜보면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더 책을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기는 문화 콘텐츠니까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처럼 책 얘기도 그러니까 책 얘기 꺼내면 약간 우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책 얘기가 일상적이지만 약간 뭐 가족 모임에서도 그렇고 뭐 명절에 만약에 뭐 가족 친척들 모임에서 뭐 그 영화 재밌다던데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 책이 되게 좋던데 약간 이러면 약간 공기가 어색해질 수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책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애사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책에 대한 그 충성도가 되게 높아.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같이 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읽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너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읽니? 막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권하는 거. 막 권하진 않지만 참 안타까워하죠. 마음 아파하고. 하여튼 책을 좀 사랑하는 그게 뿜뿜 보인다고 할까? 좀 특이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 독서가 중요한 게
저는 좀 나이 들어서 책을 읽은 경우라서 약간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런 분들 보면 아 저래서 일찍부터 독서가 필요하나? 막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관찰하고 있어.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그 책에서는 책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미니님은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셨잖아요. 네. 그럼 미니님도 그 책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이 책이 이제 해온 이 저자라 분이랑 저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네. 이 책을 바탕으로 비슷한 강의나 뭐 상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상담하시니까 방금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전화 왔다는 이야기?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대낮에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책덕 출판사죠?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어떤 중년 남성쯤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출판에 관련된 거를. 그래서 그거 뭐더라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리고 끊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라도 대접할게요. 뭐 이러고서 이제 끊으셨는데 본인이 누군지 이야기하셨어요? 얘기는 했는데 처음에 뭐라는지 잘 못 알아듣고 어른다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약간 그런 근데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자기 담백하게? 궁금한 것만 묻고 끊으시길래 그냥 해프닝으로. 너무 웃겨. 그게 약간 그 인쇄 쪽까지 진행된 단계였어요? 아니면 초였어요? 초반. 네. 너무 웃겨. 그래서 좀 신기해요. 저는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다 정말. 나 같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될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그런 건 뭐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뭐 근데 되게 쾌활하게 김보입니다. 이러면서 막 되게 당연하듯이 문의를 하시길래 나는 내가 약간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열려 있으시네요. 근데 미니님한테 많이 물어보긴 하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져요? 네. 콘센트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동응답기를 하나 뭐. 아니면 그런 거 하셔도 되지 않아요? 오픈 채팅방을 연다거나 이렇게. 제가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죠? 단톡방. 단톡방 싫어하시는구나. 너무 싫어해요. 나도 단톡방 싫어. 네. 단톡방은 좀 최대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그런 방은 괜찮더라고요. 그냥 딱 목적이 확실해가지고 뭐 챌린지 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그냥 딱 뭐 자기가 뭐 걷기 방이다 그러면 오늘 30분 걷기 완료. 뭐 다 그냥 그것만 쓰는 거죠. 네. 근데 그냥 그런 방은 좋더라고요. 그런 잡담 안 하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상담 질문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냥 딱 멘토링 같은 것도 하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 제 하시려고요? 친구인 네. 림주한테 먼저 네. 그 친구가 악어식 땡이라는 곳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 쿠킹 클래스를 차려가지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오프라인 가게에서 집으로 그걸 옮기면서 이제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그럼 얘기해보자 해서 약간 제가 너의 사례를 내가 나중에 쓸 수도 있다 홍보에 그러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스테디 땡이라고 네. 그 텀블 땡에서 만든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인데요. 네. 이렇게 스테디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은 사이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창작자는 거기에 이제 자기 콘텐츠나 자기 작업 과정을 올릴 수 있고 구독자는 이제 창작자를 팔로우하면서 그런 창작 과정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응원하는 의미에서 뭐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이제 그 구독 뭐 OTT 서비스 구독하는 것처럼 이제 구독을 할 수가 있고 그 멤버십만을 위한 콘텐츠를 이제 따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만을 위한 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그런 달력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창작자가 그
들쭉날쭉하잖아요, 수입이. 근데 그걸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저도 이제 지금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책덕 사물놀이단이라고. 사물놀이? 책덕 사물놀이단. 그러니까 제가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주는 얼쑤얼쑤 해주는 네,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본 멤버십이 이제 2,900원인데 지금 2분 가입해 계십니다. 2,900원이요? 네, 매월 근데 매월 나가는 거니까 좀. 저 근데 이런 시스템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좀 생각했었는데. 그럼 은혜님도 빨리 들어오세요. 그런 거였어요. 약간 보통 그림책이 2만 원 정도 하면 2만 원을 미리 내주는 거예요. 캔디콩대 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기 책이 나왔을 때 책을 보내드리는데 뭐 이제 미리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약속이 되는 거고 나도 이 사람이 원하는구나 생각하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통 예술 쪽은 사실 그런 투자를 먼저 받고 뭐 작품 활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달마다 매번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그림이 그냥 포스터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마다 포스터를 보내주고 뭐 9,900원이라든지 뭐 11,500원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받으면 또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마다 보내주는 거죠. 꽃 보내준 서비스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멤버십을 그래?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네, 주소도 그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배송해야 되는 후원 그런 걸 경우. 그리고 일회성 멤버십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짜리 이런 것도 있고. 스테디오에서 네, 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일단 인스타그램 별그램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여기는 또 인별은 딱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 활동을 뭘 하는지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스테디 땡은 또 들어가서 아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메인에 좀 다양한 창작자를 보여주려고. 메인이라고 하면 어디? 메인 화면. 그리고 앱도 따로 있고. 이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제 아직 1년밖에 안 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기획전을 했어요. 그런 그 일회성 멤버십을 이용해 가지고 챌린지 같은 거를 이끌어주면 그거를 뭐 텀블땡이나 뭐 자기네 SNS나 이런 채널에서 홍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들도 이제 이용자 수가 일단 많아야지 이게 흥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도 잘 받고 열심히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쨌든 한번 같이 성장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창작자 입장에서도. 챌린지를 이끌어준다는 거는 뭔가 그런 거네요. 뭐 이렇게 서점 같은 데서 하는 워크숍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이 책 내는 유땡 출판사 거기도 이제 유땡 당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간을 미리 보내주고 편집자 레터랑 이런 거를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배송해주는 그런 이제 멤버십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가입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없는 건가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즌 1을 지금 잠깐 종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7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7월 마지막 책이 아마 이 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챌린지 한 거는 악어식 땡 같은 경우는 그걸 했어요. 그 간헐적 단식 챌린지 같이 하는 거로 그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원리랑 뭐 간략한 방법 이런 걸 안내해주고 이제 매일 사람들이 이제 그 거기다 이제 쓰는 거죠. 자기가 그날 얼마나 단식을 했는지 몇 시간씩 했는지. 좋다. 그리고 아니면 뭐 자기 먹은 식단 같은 걸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이끌어주는 챌린지 그런 멤버십도 있어요. 되게 좋은데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죠. 위님도 뭔가 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피드백 클럽이라고 그거를 누군가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 사물놀이단에 속해 있는 한 분이 또 그거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한번 또 이 책에 나오는 방법론들이랑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방법론 이런 거 합쳐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얼마인데 피드백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단 제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해서 29,000원으로
그래서 그냥 29,000원에 4번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사람이 많으면 여러 명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소수여야 확실히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활동 자체가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분들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직 초창기니까 더. 그렇죠. 아까 전화하신 분도 아셔야 될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그거 거기를 알려드릴 거 그랬네. 문자 좀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오. 문자 꼭 보내세요. 알았죠? 전화번호가 남아 있구나. 네, 문자 링크 알았죠? 꼭 약속.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새로운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자극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브랜딩 그 멘토분을 만나고 왔는데, 저는 이제 마음모자라는 그 출판사가 뭔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로고도 만들고, 뭐 인스타그램 이것도 만들고 했지만, 뭔가 딱 어떤 그 틀 안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때그때마다 제 기분에 따라서 그림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마음모자의 로고인 거를 알기는 아는데 약간 이게 다 같은 로고로 말한 건지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가져갔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오히려 자기는 로고 하나만 딱 해주고 마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런 거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를 나한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 이야기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 작업은 왜 이렇게 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다가 결론은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서 자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브랜딩 들어가는 거다. 지금 상태에서는 브랜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 경우는 당신은 뭔가 이제 아직 어떤 활동을 하기에 초입 단계인 사람인 것 같아서 브랜딩이라는 간판 같은 걸 만들어도 그걸 또 깰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해봐라. 그러다 보면 뭔가 큰 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초입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거를 만들어주든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응원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활동에 대한. 그래서 그럼 이게 맞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좀 뭔가 허락을 받고 온 느낌? 왜 남한테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 허락을 받고 나니까 그러면 잘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되게 솔직하고 네. 확실하게 진단도 해주시고 네. 좋은 상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던 이야기 나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질대로 나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중간에 한 2번, 3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자기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서 브랜딩을 해달라고 의뢰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질문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고 너가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을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답을 얻고 왔죠. 원래 답은 스스로 찾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이게 시간이 또 좀 필요하기도 하고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좀 계획 없이 한 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겁나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약간 궁금한 거를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라고 하면 그걸 해보세요. 해보면 뭐 이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해봐야 나는 남이 얘기해 주는 거가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만 해봐서 내가 그걸 얻는 게 좀 크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해봐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브랜딩. 근데 미니님이 해주는 이야기랑 많이 겹쳤고 또 미니님이 먼저 그 전에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빨리 받아들인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상담도 기대되네요. 네, 다음 상담은 거의 그냥 도인이에요. 그 그럼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답을 생각해 올게요. 그랬더니 질문도 스스로 하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뭐 예약을 잡지 말래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내 생각엔 못 만나요. 나 때문에. 어쩔 뭔가 근데 이야기가 네. 많네요. 민님의 그 일주일 동안 그 브랜딩 책 번역하는 그런 이야기랑 네.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한 번 또 듣고 왔던 거랑 또 맞으니까. 종이 얘기 너무 유용했어요. 종이 얘기도 맞아요. 또 엄청 그렇습니다. 오늘 알찬데요? 아, 네. 역시 돌아다녀야 되나 봐요. 민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슨 활동하는 거 있으세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냥 이 번역서 책 작업 마무리 이제 마지막 아마 교정 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버린 일들을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있나요? 그 전자책 관련 책도 마무리해야 되고 아직 안 하셨군요. 원고는 거의 다 썼는데 네. 이제 책 제목을 확정하고 이제 더라인 북땡 출판사와 이제 네. 같이 의논을 해야죠. 어떻게 이제 할지. 그리고 또 그 추라이 민추라이 그것도 이제 제목을 바꿀 거거든요. 바꿔서 좀 더 분량을 보충을 해서 정식으로 출간을 할 예정이라서 그것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근데 전에는 뭐 번역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민님 자체가 기획이랑 작가까지 같이 해서 버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거의 여름 행사는 이제 끝이거든요. 그 서울 아트책 보고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토일 3일간 12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해서 책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판매용은 아니고 약간 이제 조금 더 소개하고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짧게 10분, 15분 정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캔디콩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도장이나 수첩 만들 때 이렇게 눈, 코, 입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가 달라지는 거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애들이랑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당일날 접수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막 어렵지 않으면서도 네. 뭔가 되게 꿀팁이잖아요.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도 포스터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시나요? 가져갈까 하는데요. 그날 당일날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주차가 거의 안 된대요. 그래서 차 없이 그냥 지하철로 가야 돼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진짜 짐을 거의 항상 채고출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네. 이제 좀 나도 조금 똑똑하게 좀 끌고 다니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한번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나로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니까 네. 인별 계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좀 가볍게 가서 이렇게 알리고 이제 좀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만약 한다면 포스터 2종 정도만 가져가고 책도 좀 소량만 가져가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는 걸로 하려고요. 욕심을 좀 버리고 뭔가 활동도 하고 그 브랜딩도 들었으니까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은혜님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아트책 보고 이제 고척동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들었는데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엄청 크더라고요. 고척 경기장 아래에 있는데 막 그 당일날 이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쓱 봤는데 막 콘서트도 있고요. 만화가 웹툰 분이 오셔가지고 콘서트를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다가 저도 이제 주말에 아이랑 남편을 좀 떼놓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할 때도 좀 삐끼를 던져야 돼요, 아이한테. 야, 여긴 이런 게 있어. 와서 뭐 이걸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볼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가면 진짜 좋겠다. 네. 그래서 근데 볼풀장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바로 화면에 띄어갖고 막 악어 잡고 막 이런 것들 엄청 애들 놀이판이던데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요.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좀 자긍심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진 많이 찍어오세요. 아 예. 그럼 이번 주말에 네. 가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네. 네, 아트책 보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